성실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법인 전환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진이 5천만 원인 거예요. 법인 전환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은 그냥 개인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사업 자체만, 그 영업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법인에서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 오픈마켓마다 법인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주일 정도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가진 부동산을 이전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답변이 이렇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세우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돌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찾아왔는데요. 저희 지난 회차까지는 글로벌 기업 성장협의회 안재욱 단장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위험성 평가 보고서 그리고 ESG 경영까지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위험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시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많이들 관심을 좀 가지시고 미리미리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실제로 그 아리셀 대표 구속이 됐죠. 예, 그게 중처법이랑 연관이 다 있는 거니까 기사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 왔냐면 저희가 법인 전환 관련해서 영상을 기존에 하나 올렸었는데 그걸 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도 하고 영상 조회수가 좀 나오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해서 상담을 한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전화 상담으로 마무리를 지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하는 질문들을 조금 모아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건지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들. 이제 성실신고 대상과 관련한 질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올해 성실신고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혹은 됐는데요. 법인 전환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1순위로 꼽자면.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셨던 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3년간 법인도 성실 대상자가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안 하면 시기를 놓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덜컥 겁부터 먹으신 상태에서 전화를 많이들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전화 통화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는 담당 세무사님 아니면은 기타의 상담들을 통해서 지금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한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레짐작에 이쯤이면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답이 너무 뻔하죠. 네, 성실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법인 전환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실 대상이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넘어가는 그냥 기본적인 기준, 그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 기준을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대표적인 업종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뭐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해가지고 15억, 7억 5천,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준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성실을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편하게 얘기해서 비용 처리라고 하죠. 비용 처리하는 항목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나는 5억을 버는데 순이익이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순이익이 4억 5천 남는다. 이러신 대표님들도 있고 아니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나는 한 10억 버는데 남는 마진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예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1억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매출이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실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세무사님도 그렇고 당사자, 대표님들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마진도 봐야 돼요. 순수 마진. 순이익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한 도소매업 20억 정도 벌어요. 근데 마진이 5천만 원인 거예요. 법인 전환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 저는 그런 법인들, 그런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 대상이 되더라도 개인 사업자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는 성실 대상을 조금 피해가기 위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의미들도 마음속에 품고 가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개인 사업자에서 순 마진이 5천이 남는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고 매년 종결시켜서 가면 되는데 굳이 법인에서 순마진이 5천이 남는 거를 다시 어떤 법인격으로 해가지고 주총 열어서 급여 빼고 뭐 주주들이 배당을 받고 뭐 이런 절차들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번거롭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개인 사업자 때 마진이 5천이 남으면 내가 1년 생활비로 한 5천 쓰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은 무슨 의미냐면 법인으로 가더라도 그 5천은 다 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개인이 근로소득세로 납부를 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도찐 개찐이다. 독인 개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마다 법인으로 바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대방 거래처가 우리는 지금 성실대상자 간당간당 하긴 하는데 어차피 상대방 업체에서 이왕이면은 법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세금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냥 성실 대상자가 되어가는 김에 혹은 된 김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다 그러면 세금이랑 상관없이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제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신규 설립이 나을까요? 아니면 포괄 양수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포괄 전환이 나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네. 그때는 제가 뭐가 좋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 앞에 제가 대답 드렸던 것처럼 모든 업체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이랑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까? 혹은 사업상의 대외적인 이슈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이거 앞에 질문이랑 조금 연장선상에 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신규 설립이 나은 경우가 있고 포괄양수도가 나은 경우들이 반드시 있겠죠?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신규 설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업용 부동산이 좀 있어요. 있는데 부동산을 같이 법인으로 넘기려고 보니까 그거는 현물 출자 전환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방식이거든요. 일반 전환이랑.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재평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뭐 대출이 얼마 있는지 그런 것들 빼고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세감면 양수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세제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지만 예전처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75%만 감면을 하기 때문에 25%는 당장 세금을 내야 되는 현금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뤄드렸지만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든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냥 신규로 설립을 해서 가게 되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상관없이 그냥 자본금을 설립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현물 출자로 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 이전 등기비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소유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요. 들어가겠지만 법인 설립 등기비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예, 그런 여차저차 하는 비용들도 잘 산정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은 그냥 개인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사업 자체만 그 영업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법인에서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부동산까지 묶어가지고 양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편적으로 나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거는 현물 출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부동산이 있지만 그냥 신규로 설립해서 사업 자체만 넘기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까?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업상으로 대외적인 이슈가 있는지도 여쭤보죠. 뭐 예를 들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쇼핑몰이다. 요즘 쇼핑몰 많이들 하시잖아요. 쇼핑몰인데 오픈마켓에 입점이 돼 있다.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그 개인 사업자를 완전히 폐업하지 않고 넘어오는 경우는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그 오픈마켓들마다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파악하셔야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법인 전환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분리된 상태로
그냥 신규 설립해서도 나는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신규 설립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네, 같은 쇼핑몰이라도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돼요. 네. 답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나오죠. 이제 전자상거래업. 일반적으로 이제 쇼핑몰 도소매업이죠. 네, 전자상거래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당장 법인 전환을 하고 싶은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토어팜이라고 해서 스토어팜에 입점해갖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런 곳이나 아니면 11번가 아니면 G마켓 뭐 이런 데들의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픈마켓마다 법인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보면 A 오픈마켓은 그냥 바로 그냥 된다라는 경우들도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때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그 전산 작업하는데 일주일 정도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팜을 바로 법인 전환했으니까 바로 뿅 하고 전산을 법인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산 작업하는 날짜들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스토어팜에서 매출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일주일치 매출이 이제 못 내게 되면 붕 떠버리니까 요거는 법인으로 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괜찮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 밑에 리뷰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죠. 몇천 개, 몇만 개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포괄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인정을 안 하는 순간 그 리뷰들은 달고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점 중인 오픈마켓 등의 법인 전환 절차부터 파악을 해보자. 아니면은 그냥 대표자 명의만 똑같으면은 그냥 폐업을 개인 사업자 폐업을 안 하더라도 넘겨주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증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게요. 저희가 세관명 포괄량수도나 그냥 포괄량수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특히 세관명 포괄량수도는 3개월 이내에만 정리를 하면 돼요. 세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만 개인 사업자를 정리를 해서 이제 폐업을 시키면 되는데 이제 일반 신규로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가늠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은 바로 정리를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잠깐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서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 자체를 아니면 용도 변경해서 쓰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업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불편한 점들이 있고 실무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무를 처리를 하는 것과 그쪽 그 오픈마켓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미리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래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유의할 사항들이 부동산 가진 곳들은 많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여쭤봐요. 일단은 뭐 기보 신보 아니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 여기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생활비 대출도 다 포함입니다. 예, 그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파악이 돼야 되고 일단 정책자금 형태로 받은 기보 신보 이런 데들은 일단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법인으로 승계 작업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개인 용도로 받으신 가계대출이 문제입니다. 가계대출은 은행 쪽에서 해주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승계를 해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계대출까지는 법인으로 승계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다 상환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강남 역삼동이죠.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 건물 전체를 법인 전환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 가계대출이 한 몇 억 정도가 끼어 있는 바람에 그 현금성 자산이 없어서 이제 법인 전환을 못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때도 한번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다 넘겨서 법인화시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인 인가 자체가 판사의 뭐
재량이 될 수도 있고 영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법무사도 가늠을 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한 달 정도면은 인가가 나서 설립이 된다라고들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계셔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법인 등기에 들어갈 사항 잘 작성을 해가지고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를 하면 이제 그 등기관이 처리를 하고 일주일 내에 그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처럼 발급이 되는데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 인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여기 가액이 적정하고 저희 아까 순자산 가액 이상으로 자본금 출연해야 된다고 출자해야 된다고 했죠. 그 출자 금액이 적정하고 요러저러 하니까 법인 설립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줘야지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도 연장선상인데요. 마지막 이제 질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가진 부동산을 이전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답변이 이렇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단기간에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살펴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이것은 상속증여랑 연관이 되는 업무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법인 설립은 상속준비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무슨 의미냐면 모든 일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시간을 짧게 급하게 하다 보면 탈이 나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굵직한 상속증여 이런 업무들까지 연계가 돼서 되는 일들은 그래도 적어도 몇 개월,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업무를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추세도 보고 법령 바뀌는 것도 보고 바뀌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도 좀 보면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문의가 이제 있는 그 부동산 자산가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이제 빨리 부동산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녀분들한테 상속이나 증여 준비까지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 텀을 짧게 두고 일을 하게 되면 원하는 솔루션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절세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지금 당장 뭔가를 급하게 시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탈이 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좀 다지기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속증여,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상속증여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의 전형적인 지금 상황이 대부분 이러신 거예요. 지금 뭐 연세들이 한 70 혹은 80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준비를 하고 싶다. 근데 뭐 이러저러한 영상들을 보니 자녀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동산을 법인에 넘겨서 이전을 해주는 게 좋더라. 아니면 상속증여를 해주는 게 좋다더라. 여기까지는 들으셨는데 한 발짝까지는 나가셨는데 두 발짝, 세 발짝 나가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은 이 영상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람마다의 상황이 대부분 너무 많이 그 격차가 크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대면 상담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세무사님이랑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료를 마련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뭐 컨설팅을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했지만 무슨 일이든지 단기간에 과하게 하는 거는 탈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컨설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질문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그동안 한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법인 전환 관련해서 질문 주시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상속증여 질문 이제 받은 지 제가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랑 이어지는 사례들은 이제 제한되어 있어요. 그 상황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요거는 법인 전환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굳이 법인 전환을 하기를 권장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담당 세무사님들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이런 상속증여 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무리하게 업무를 수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면 상담 미팅을 필요로 하면 저희가 대면 상담을 잡으니까 그렇게 알고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